오늘은 서평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 어렵죠, 서평 쓰는 거. 저 같은 경우 올 한 해만 서평을 한 130개 정도 썼는데 아직까지도 서평 쓰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분명히 힘들 거고 뭐 계속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서평을 쓰기 힘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서평을 쓸 때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렸고 지금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서평 하나를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서평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는 일단 자신을 위한 거고, 1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고. 일단 다른 사람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서평을 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은 휘발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의하면은 50%의 기억들이 다 사라진다 그러고요. 하루가 지나면 80%의 기억이 다 사라진다 그럽니다. 이 생각을 잡아둘 수 있는 법은 내가 지금 글로 써가지고 남겨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평을 씀으로써 지금 내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거를 글 안에 어떤 일정한 틀 안에 잡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걸 생각했는지 알고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걸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정리도 됩니다. 내가 지금 글을 씀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있던 거를 글로 쓰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떤 이미지와 그리고 체계화되지 않는, 틀 안에 갇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움직이다가 글을 쓰면은 틀 안에 갇혀지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기 위한 글쓰기, 이것이 서평 쓰기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어차피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나중에 가서 반복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글을 써놓지 않으면은 그거를 찾아보는데, 책을 다시 열어본다 그래도 300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서평을 써놓으면은 자기가 써놓은 서평을 다시 보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분에서 10분이면은 제가 쓴 서평들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는데요. 그렇게 단시간 안에 책에 있던 중요한 내용들, 내가 기억하고 싶던 내용들을 글로 적음으로써 언제든 단시간 안에 정말 그 책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서평이고, 그것이 서평을 써야 되는 2번째 이유입니다. 3번째 이유는 남을 위한 서평인데, 이거는 사실 나를 위한 서평보다는 중요하지가 않죠. 서평을 썼을 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 책을 사야 되는지, 그러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 써놓은 서평 하나로 어떤 사람은 책을 사려다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책을 살 마음이 없었지만 책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평입니다. 이렇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평을 써야 되고요. 그러면은 서평을 써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서평 쓰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서평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쓰는 서평이 분명히 틀리고, 블로그에 일반적으로 쓰는 서평이 틀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서평의 방법이 틀리고요. 출판사에서 쓰는 서평 같은 경우는 발췌를 하죠. 가장 좋은 내용들을 발췌를 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은 될 수 있으면 적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출판사가 쓰는 서평이고, 일반적으로 쓰는 서평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들을 한 줄, 2줄만 적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쭉 써나가는 게 일반적인 서평이죠. 근데 이런 서평들의 한계점은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만 너무 두드러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서평만 보고서는 이 책에 대해서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가 쓴 서평을 다시 본다 그래도 이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정도지, 다시 책을 읽어보는 그런 효과까지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를 위한 서평, 가장 중요한
그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저는 첫 번째로 한 줄 평을 씁니다. 한 줄 평을 쓴다는 의미는 나중에 내가 서평을 다시 돌아봤을 때 정말 한 줄만 가지고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거를 잠깐 동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줄 평을 적고,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는 책 속에서라고 많이 쓰는데, 책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문장들을 적는 거죠. 뭐 단순히 한 줄, 두 줄을 쓰는 게 아니고, 그게 때로는 10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짧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책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장들이 있으면 쭉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단순히 나중에 내가 재독을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쭉 적어 내려가고, 그 적어 내려간 내용 밑에다가 그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쭉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 그리고 나의 생각, 그리고 책의 내용, 나의 생각, 책의 내용, 나의 생각, 이런 식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첫 문장과 한 줄 평이라는 첫 문장과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 놓는 거는 완벽하게 정말 나를 위한 거죠. 내가 나중에 이 블로그를 다시 블로그를 볼 때, 아,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책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구나. 이거를 5분, 10분이라는 단시간 안에 재독의 효과를 갖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한 줄 평과 책 속에서 그 중간에다가는 저는 몇 가지를 더 적습니다. 뭐냐면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거는 보통 나를 위한 경우보다는 이 블로그를 읽으시는 독자들을 위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근거를 주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은 어떤 것을 내가 배울 수 있고,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며,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Why라고 해서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적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책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What이라는 관련된 내용들을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뭐 인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누가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실용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누가 읽어야 되는가. 뭐 경영사라든지 이런 거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고, 뭐 두려움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정에 대해서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고, 뭐 에세이도 그렇고요, 소설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계발서라는 거는 어떤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떤 원리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꼭 이 책이 누구한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who라고 써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가 읽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씁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을 쓰고 책 속에서를 쓴 다음에 중간에는 why라는 것에 대해서 쓰고, what이라는 것에 대해서 쓰고, who에 대해서 쓰는 거, 이렇게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 줄 평, 그리고 책에 대한 나의 소감, 그리고 왜 내가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책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하고, 책 속에서 중요한 내용과 나의 감상평들을 번갈아 가면서 적어 놓고, 맨 마지막에는 마무리하면서 가능하면은 질문할 수 있는 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이라는 거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효과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고 질문을 던지면은, 글 읽는 사람이 그 포스팅의 글을 마무리 지면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평을 쓰시면은 글이 좀 많이 풍성해집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목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소주제를 정해놓고 쓰지 않을 때랑, 정해놓고 썼을 때랑, 본인이 쓰고서 자신의 글을 보면은 기존 것과 이런 틀을 갖추고 쓴 글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블로그에 서평 쓰는 방법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써놓은 게 있는데, 개념 잡기와 어떻게 쓸 것인가.
그 글의 내용이 아마 지금 비디오로 남겨놓는 이거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서평 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 많이 읽고 서평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